네, 오전장 중요한 이슈들 기자들과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앞으로 증권부 기자들과 함께할 텐데 오늘은 조현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정부에서 계속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밸류업과 관련돼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꼽으셨던데 대통령실에서 밸류업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좀 주목할 만한 오늘 이벤트가 있는데요. 해외 네. 큰손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협회, 그러니까 ACGA가 오늘부터 28일까지 그러니까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첫 일정이 바로 한국거래소와의 면담입니다. 그러니까 ACGA 한국 방문은 사실 연례 행사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직접 요청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요. 이 자리에는 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이 지원 TF 부장을 비롯해서 네. 상장협이라든지 ESG 기준원 등이 참석해서 사무총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단에는 세계 최대 국부 펀드로 꼽히는 노르웨이 연기금과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그리고 헤지펀드 중에 우리에겐 좀 삼성과의 악연으로 낯익은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와 펠리스 캐피탈 네네. 그 외에도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글로벌 IB의 임원진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ACGA가 어떤 단체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소속 회원의 한 80%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에 대해서 분석한 리포트를 2년마다 내는데 아시아 12개국, 12개국의 순위를 매깁니다. 여기서 한국이 20년 넘게 하위권을 맴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 보고서가 이제 2023년 12월 보고서인데 여기서도 8위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은 보시면 5위에서 2위로 3계단 뛰었고요.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 또 제안은 어떤 제안을 꺼낼지 지켜볼 만합니다. 지난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상호주 보유를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관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방문이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좀 변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네. 얼마나 변할지 우리 한번 지켜보겠어라는 차원에서 방문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제 연초 이어서 꽤 있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데이터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네.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도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밸류업에 대한 가장 큰 기대는 개인도 기관도 아닌 외국인이 아닐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 코스피 순매수 규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14조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한 해 전체 순매수액 11조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코스피 시총에서의 외국인 비중도 34.1%로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우리 증시 방향성에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달러와 움직임을 꼽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위스 깜짝 금리 인하로 ECB의 금리 인하가 미국보다 더 빠를 것이란 전망에 무리가 실리면서 달러 강세를 좀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움증권은 환율 변동성 확대가 외국인 매매 관련해서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았고요. 미국 자본 유동성에 대해서도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죠. 영래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 자금을 흡수하던 자금이 지난해부터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동성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영래포 자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진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간략하게 살펴보면 1위는 삼성전자, 2위 현대차, 3위 SK 하이닉스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PBR주로 부상한 금융주들이 대거 바구니에 담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밸류 체제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일본 증시의 상승 랠리가 어떻게 보면 포모 형상으로 작용을 해서 한국 증시 밸류업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놓칠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안이 구체화되기 전에는 우량주 또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지원안이 구체화되기 전에 괜찮은 종목부터 좀 사놓고 보자라는 심리가 네. 좀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던 하반기에 내놓은 밸류업 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의
맞는, 그러니까 이른바 ROE가 높다거나 네. PR이 뭐 저평가돼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로 구성된 맞습니다. 밸류업 지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을 각자 네.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먼저 나왔던 것이 바로 일본 JPX 프라임 150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로 풀이하면서 예상 종목을 뽑는 모습인데요. 그중에 일부 분석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현대차증권은 저PBR 매력도, 그리고 자본 스프레드, 주가 모멘텀, 유보율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잡았는데요. 네. 먼저 자본 스프레드, 그 잔여 이익 기준 상위 종목, 그리고 PBR이 높은 기업을 기준으로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 밸류업 정책 발표 이후 주가 수익률과 회계 기준으로 유보율까지 종합해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총 상위주 중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등이 당긴 반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들은 대부분 담겼고요. 에코프로비엠,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같은 IT 상장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여력이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지수에 꼭 들어가려는 상장사들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먼저 현금이 풍부하고 부채 리스크가 낮은 저평가주가 이제 직관적으로 밸류업에 나서고 것이란 진단입니다. 여기에는 SK와 HMM,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KT, LG전자, HD, 한국조선해양 등이 꼽혔고요. 또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ROE와 C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서 인덱스에 빠질 수 있는 기업 중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주주가치 제고에 좀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업들을 또 꼽아봤습니다. 여기에는 DB하이텍, 현대차, GS 등이 포함이 됐고 1, 2번 교집합으로는 현대차, KB금융, 하나금융, SK텔레콤, 기업은행, 대한항공 등이 꼽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 문제를 좀 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예상돼 있는 기업들의 방금 전에 종목들이 좀 나갔습니다. 그 겹치는 종목들 이렇게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지면 관련된 펀드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슈가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문제입니다.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이 끝났고요. 감사보고서를 제때 못 낸 기업들이 올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 부분 얘기 좀 해주시죠. 유가와 코스닥 시장 모두 합해서 47개, 네. 47개사에 달합니다. 코스피에 금양이 포함이 됐고요. 삼부토건, 영원무역, 진원생명과학, 콤텍시스템, 웰바이오텍, 유니캠, 선도전기, 한창 등 10개사입니다. 코스닥은 이제 37곳이나 되는데요. 네페스, NK맥스, EDGC, 대산 F&B, DDMF 등이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금양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금양의 경우 자회사인 몽골의 광산회사, 그러니까 몽라 LLC의 투자 관련해서 이 매수 가격 배분 평가 PPA라고 하는데요. 이 몽골 현지 감사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어를 몽골어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생긴 단순 지연이다, 이렇게 일단 해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은 금양이 앞서서 3월 중순경에 전전년도죠, 그러니까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을 비적정으로 정정한 것에 주목하면서 차마 우려를 좀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중에 3분의 1가량이 상장 폐지 사유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점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감사보고서 시즌에 항상 나오는 이슈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 시간에 못 낸 기업들은 조금 유심히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년 연속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감사 의견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감사 의견 거절이나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먼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요. 감사 의견 비적정 받은 기업도 25곳에 달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은 곳은 KH건설과 KH전자, KH필룩스, 그리고 셀리버리, 비덴트, 한국테크놀로지, 세원ENC, 뉴지랩파마, 인바이오젠, IHQ 등 모두 11곳이었습니다. 감사 의견 비적정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1년의 개선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2년 연속 비적정이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여부 심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금융당국이 이 좀비 기업들 증시 퇴출 방안 발표한다죠? 맞습니다. 이게 당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 프로그램 첫 발표 이후에 좀비 기업들의 상장 폐지 절차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밝히면서 어떻게 보면 밸류업의 채찍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당국과 거래소 모두 이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다. 올해 금융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오늘 12시에 이제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들 조사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골자를 살펴보자면 상패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에 그 자금을 횡령하거나 차명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해서 엄벌하겠다. 그리고 상패 절차도 개선해서 좀 더 단축하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들 IPO도 많아야 되지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을 빨리 퇴출시킬 수 있는 것도 밸류업의 하나의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권부의 조영 기자와 함께 오늘은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